참치캔 담당자 박세영 팀장님이십니다. 아유. 집에 요거 이제 참치 떨어지면은 약간 좀 불안할 때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좀 이렇게 자취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러면 예. 꼭 이제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항상 구비가 네네. 딱 돼 있더라고요. 요게 그 참치캔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처음 참치캔은 1982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에 나왔군요. 네네. 네네. 동갑이십니다. 그러네요. 참치랑. 오. 네. 그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최초의 참치캔입니다. 네. 이전에는 우리나라 참치캔은 좀 없었죠. 네, 참치캔은 없었고요. 꽁치캔은 있었는데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참치가 굉장히 고가의 고급 어종이라서 맞아요. 국내에는 참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지금까지 그 참치캔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39년간 지금 누계로 약 68억 캔이거든요. 68억 네, 캔이요? 68억 캔. 캔을 하나하나 일렬로 했을 때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다들 그런 게 있으시네. 예? 아니 그 39년 전에 어떻게 이 참 큰 참치를 캔에다 넣을 생각을 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해요. 그게 그룹 지금 창업자이신 예, 예. 회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원영업을 하시다가 맞아요. 참치를 잡아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참치캔으로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있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처음 발매가 진행된 겁니다. 참치캔이 그 당시에 한 얼마 정도 했을까요? 이게 초창기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가격이 1,000원이었거든요, 판매가가. 1,000원. 네. 근데 그 당시에 짜장면 판매가가 400원에서 500원. 그러면 정말 예,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맞아요. 짜장면 내가 500원에 먹었거든요. 82년도에. 그래서 우동 600원. 진짜요? 네. 그런 적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치면 이제 참치캔 거의 10,000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참치가 공급이 좀 적었고 그 어획 기술도 좀 덜 발달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고급 식품으로 좀 인식된 게 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나요. 예, 그 참치캔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이거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참치캔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맞아요, 진짜 많이 맞아요. 먹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으로 이제 참치캔에 싸우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도시락 진짜 이거 한 캔 까면은 난리 났다니까요, 친구들이. 이게 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이 반응이 이게 처음에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는 소고기가 굉장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좀 많다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착안하셔가지고 참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쇠고기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캐니다에서 온 참치 살코기 캔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네, 살코기 캔. 살코기 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살코기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분들도 딱 까보니까 정말 소고기 같이 살코기가 가득 들었고 맛도 좋으니까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좀 1,000원이 높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중상층 이상 그 드시는 좀 약간 고급 식품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여기 들어가면 원양어선을 꼭 타야 되는 게 무슨 그 뭐 이렇게 과정처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네. 자기 본인들 자식들이라든지 손자들까지 네, 원양어선을 집안에 다- 어떤 그 네, 그리고 공장도 몇 달 동안 일을 네, 직접 그러니까요. 현장에 다 체험을 네. 꼭 시키시는 현장을 알아야 된다. 네네네. 직원들도 다 타는 건 아니군요. 왜냐면 원양어선이 막 먼 태평양 네네네. 먼 바다 나가서 막 파도가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 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되게 한 번 나가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거든요,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바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잡아오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 나가면 이제 선망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반선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옮기면서 선망선을 계속해서 잡는. 참치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듯이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들. 예상대로 100톤가량입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쪽에서 참치캔만이 아니라 참치 뱃살이나 이런 것도 뭐 회로도 먹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완전 다른 겁니까? 네, 좀 다릅니다. 어종도 좀 다르고요. 참치 캔을 만드는 어종이 있고 또 횟감의 달라요. 어종이 또 있고. 이게 어떤 어종입니까 이게 참치는? 저희 참치 캔을 만드는 어종은 이제 가다랑어라 해서 2에서 한 10kg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횟감은 이제 참다랑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참다랑어. 예. 사람보다 훨씬 더 이만한, 예. 커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는 그런 어종도 있고. 이게 좀 통조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까? 바다에서 이제 참치를 일단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그다음에 그걸 바로 배 안에서 냉동을 바로 냉동을 얼려요. 시켜요. 네, 바로 급속 냉동을 해서 그게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해동을 한 후에 찝니다. 바로 네, 쪄요. 바로 찌고 참치 머리랑 뼈랑 장가시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네네. 공장이 한 200여 분이 계세요. 다 사람 손이 다 거쳐서 진짜 한 땀 한 땀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100% 저는 핸드메이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살코기만 캔 안에 순식물성 기름하고 뭐 야채즙하고 넣어가지고 밀봉하고 멸균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기름을 거기 일부러 넣는 거군요. 네네네. 조금 육질이 좀 부드럽게 하기는 게 이제 기름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결결이 이렇게 돼서 참치 같은 경우는 바로 먹는 것보다 저희 내부로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그 기름이 육 사이에 이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 저도 그렇고 기름은 좀 다 버리고 먹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은 기름을 같이 먹어도 된다. 기름은 짜서 버려야 된다.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치 캔 안에 있는 기름은 카놀라유라서 그거 카놀라유예요? 네, 유채꽃에서 추출된 추운 식물성 기름이고 이미 시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먹어도 전혀 이상 없고요. 참치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생각 확 들었었거든요. 참치 김치찌개에다가 달걀 프라이 하나 반숙 딱 해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턱 터트리자마자 국물 딱 뿌려가지고 김치 딱 올려서 참치하고 딱 해갖고 한 숟갈 탁.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참치 크래커 좋아하거든요. 아, 네. 마요네즈에다가 네, 마요네즈 옥수수, 섞어서? 양파, 샐러리 이렇게 해서 쓱싹싹싹싹 해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기 계신 분들만 아는 참치 레시피가 좀 있습니까? 레시피. 뭐 저희가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미역국이 참치 미역국. 참치 미역국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그래요?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미역하고 끓이면 딱 끝나는. 참치는 이렇게 요리도 좋은데 전 진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이제 조미김에 참치 딱 얹고 마요네즈 살짝 얹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파는 게 참치김밥 심플한 맛이 딱 많이 나요. 오,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이제 구우면 집에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기름이 튀어서 좀 번거로운 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참치도 살코기니까 상추쌈에 살코기 한 다음에 또 쌈장하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딱 싸가지고 먹는 거죠.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튀김우동 있잖아요. 네네. 그거 그 용기면 네네. 그 튀김우동의 그 참치가 딱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기름 같이 넣으면 맛 없고 살코기 기름 빼야 돼요. 맛. 딱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만 딱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국물이 깊어집니다. Era un jueguito entre tú y yo, de inocentes amiguitos jugando al amor.
팀장님은 몇 년간 참치를 담당하셨어요? 저는 참치를 한 6년간 담당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맛 개발부터 해서 소비자 접점까지 마케팅 업무의 전반적인 수행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맛을 또 계속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팀장님은 어떤 아이디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좀 엉뚱할 수는 있는데요. 음. 좀 이게 저도 다양한 맛에 바로 어. 먹는 참치가 참 좋겠다 해서 네. 이제 저 초코 참치, 나 속으로 좀 약간 민초 참치. 민초 참치 말까? 민초? 아우. 아 지금 그 고추냉이 참치 이런 거 다 딸기 참치 네. 아이디어 중이에요 이게요? 딸기 참치요? 아 근데 딸기 참치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이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청양 마요 참치 있어요? 청양마요 맛있다. 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아이디어 중에 하나 있었어요. 좀 매운 맛. 청양 마요 참치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밥에다 비벼 먹기도 딱 좋고. 네, 전 마요 진짜 김치에다가. 맛있거든요. 네. 청양이면 또 매콤한 맛. 예.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시기적으로 로제 요즘 또 뭐. 아, 로제 좋죠. 로제 참치. 네, 네. 예. 아이디어를 지금 다. 예. 오. 자기 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 김치 개발팀에서 14년째 김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원 차장입니다. 아, 김치 쪽에서 또 오늘 예. 김치 개발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치 개발팀 네. 이름에 맞게 이제 김치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요. 하고요. 이제 기존 제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존 제품들이 이제 계속 일정한 맛이 나오게끔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그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제 집에 묵은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물에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씻어서. 꾹 짜서 이제 넣고 거기에 뭐 아가미 시럽까지 아니더라도 뭐 꿀이나 예, 뭐 예. 설탕 뭐 이런 것들 뭐 한 스푼 정도 넣고 MS 좀 넣고 좀 넣고. 청양고추 보통 집에 다져가지고 냉동 네. 보관해 놓잖아요. 그거 이제 큐브 하나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버터 아, 진짜 맛있더라고.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자글자글하게 해서 먹으면 밥 반찬으로도 딱 좋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맥주 한 잔 할 때 쭉 이어서 이제 먹기 좋아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네. 그리고 집에서 손님들 오거나 뭐 이렇게 같이 밥 이거 먹을 또 때 맛있을 것 이거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네, 한잔으로. 꽤 인기가 좋아요. 이거 어떤 맛이에요? 나 이거 이거 궁금한데. 뭐 상상하시는 딱 그 맛. 새콤새콤한 묵은지에 면서도 짜고 아삭거리고. MSG도 좀 넣었으니까 네네. 김치찌개 같은 느낌의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기름진 또 버터가 있으니까 MSG랑 고소하면서. 네. 그 맛을 감아주면서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겠네. 맛있겠다.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 그냥 궁금한 거 네네. 하나 있는데. 김장도 할 수 아세요? 김치 담글 줄 아세요? 네네. 1년에 한 500포기 정도. 댁에서 하세요? 집에서는 절대 안 하고요.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네네. 집에서는 왜 절대 안 하세요? 사 먹으면 되니까요. 이런 노래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김치가 없었다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 김치가 없으면 네. 또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 이제 새롭게 좀 노래를 강렬 질문을. 접목해서? 네. 좋네.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빵빵. 지금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긴 한데 어. 뭐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사실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잖아요. 뜨끈한 밥에다가 김치 하나면. 어디에 드시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라면에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 뭐 라면 그게 그리고 사실은- 국수, 예, 그게 진리인 것 칼국수, 같아요. 뭐 잔치국수. 예, 저는 이제 칼국수에 먹으면 와 왜 이렇게 맛있을까?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네. 뭐 김치 안 들어간 뭐 요리가 없을 네. 정도니까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너를 못 잊어
김치 개발자분들끼리 쓰는 뭐 이런 또 거기 업계 용어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예전에 그 김치 어디 드라마에 네. 그 김치로 싸대기 만 있죠, 유명하죠. 있었어요. 유명하잖아요. 그래. 그때 이후로 김치 실험을 할 때 팽창 실험도 하거든요. 김치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극도로 막 부풀기 직전까지 봐요. 걔가 이제 잘못하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김치가 막 사방에 튀죠. 싸대기를 팍 때리거든요. 그때 이제 싸대기 맞았어. 김치 싸대기 맞았어. 막. 연구하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 터졌어. 네네. 우리도 뭐 업계 용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좀 꼬인다. 뭐 꼬인다, 뭐 무대를 찢는다. 근데 뭐 무대를 찍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저는 뭐 발못지였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하시는 거. 그럼요. 지금까지 그럼요. 저도 뭐.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약간 안 쓰기에는 아쉽고 또 썼더니 좀 아쉽고. 네,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써요. 그냥 아쉬워. 그래서 다음에 근데 또 생각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로 좀 쭉쭉. 그래도 조셉도 그 좀 이쪽 업계에는 어느 정도 좀 네네. 입지가 좀 있죠. 네네네네. 예. 회사 내에서 차장님의 입지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입지가 있죠. 어느 정도 좀 팀 있나요? 내에서 배추로 비유를 하잖아요. 네, 배추로 비유를 하자면. 속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피니까. 네. 요 옆에 한 3-4장 정도? 김치 속에 3-4장 정도 겹이다. 그 정도에 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푹 익은 김치가 어떤 인생의 최고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숙성 단계입니까? 왜 제가 할 일 하는 겁니다. 네. 네네. 이 친구는 저는 뭐. 감정의 여운을 끌고 가지 않아요. 예.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막 김치 생각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까? 김치로 봤을 때 김치로 겉절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이거 좀 아니 죄송해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물을 익었습니까?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네. 잘 익혀 먹어야지라고 할 때 갓 담근 생생한 그런 김치가 아닐까. 그 정도 시기. 좀 오래 전통 김치 딱 네네. 어떠세요? 네. 오리지널 전통 김치. 오리지널 전통 김치. 오래 전부터 다 깊게 숙성된. 천연의 맛을. 비싼 김치, 왕김치, 김치왕. 왕김치가 어딨어, 조셉. 뭔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최고잖아요. 조셉은 본인이 어떤 저는 뭐 거의 겉절이 아니죠. 겉절이는 아니에요. 어떤 조셉은 잠깐만 이거를 그냥 먹고 아니면 찌개로 끓여 먹을까? 아니면 이걸 좀 썰어서 빈대떡 김치전을 해 먹을까? 다양하게 쓰여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그냥 궁금한 게 야, 김치 좀 보내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거 큐카드 이거 원래는 엄격한 의미로 여기 제작진 거잖아. 근데 준이 가방보다 깜짝 놀랐잖아. 이만큼 있어요? 내가 하는 프로그램 큐카드를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주변인들이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 로고 박힌 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만큼씩 달래가지고 막 사인해서 주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예. 혹시 여기 올 때 회사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는 조금 많아요?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그렇지. 맞아. 최대한 너무 직접적이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옷 같은 거 이걸 어떤 거요? 옷 그래서 이게 전라도 김치 색깔 여기서 한번 여쭤봐야겠네. 이제 나오네. 맛집 베네핏 우리 직원분들은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할인도 되고 막 이런 거 있던데 없습니까? 할인 직원 할인 있죠 물론. 있어요. 네. 품목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뭐 기본 15%에서 30% 정도는 상해. 저희 회사가 지금 종합식품회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제품들이 다양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명절, 설, 추석 명절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아주 빠방하게 막 2만 원 상자에 선물 세트로. 네네 선물 세트를 직원들에게 이만큼입니까? 네 진짜 이만큼
HMR 제품들, 뭐 저회사 제품들이 엄청 가득 들어 있거든요. 야 좋구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지. 또 다른 복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유로운 회사 문화. 자유로운. 목소리 왜 이렇게 잦아들었어요? 목소리가 아, 이만큼. 자유로운 회사 문화. 그냥 자유로운 회사 문화? 일단 뭐 제가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만 해도 네. 큰 복지고.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회사 문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여기 저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홍보팀에서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베테랑 연구원, 김치 연구원을 찾는다. 네, 네. 유퀴즈에서. 네. 유퀴즈에서? 네. 와, 나지 그럼. 그럼 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막상 나 보니까 어때요? 좀 부담스럽네요. 회사에 네네네. 이걸 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장님은 어때요? 좀 인간관계 좀 하는 거 좀. 난 뭐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거 같잖아요. 지금 별로 못 느꼈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진짜 계속 옆에서 뵀는데 이승철 형이 계속 보이시네. 날좀 바라봐. 말투는 또 약간 유명재 씨예요. 말투 최근에 유명재. 또 그 황재성 아유 황사가 있다. 아유 황사가 있다. 있다. 와 있어요. 있어. 약간 우리 쪽에 좀 깐죽대는 스타일인데. 예. 또 누구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닮았다고? 저 일본 후지와라 타츠야? 후지와라 타치야? 왜 옛날에 데스노트 주인공? 왜 옛날에 데스노트 주인공? 있어요. 데스노트. 완전 있어요. 데스노트. 그 주인공 누군지 있어요. 야. 그래도 보면 딱 굉장히 좀 약간 외향적이실 것 같은데 회사 뭐 장기자랑 이런 데도 좀 자주 나서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워크샵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저도 뭐 노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워크숍 가서 뭐 하신 거 좀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승철 형님 노래 무조건 한 적 있다. 한 적 있다에 제가 김치 세포기 겁니다. 가서 뭐 하셨어요? 예전에 그 무도 예. 거기 정영도 씨가 이제 춤 추던 거. 예. 막 이렇게 추는. 네, 잠깐만요. 와, 있어요. 있어요. 정도 좀 있죠. 있어요. 정도 좀 있죠. 이런 것도 좀 하셨고 네. 아니면은 막 인터폴 그 황재성 씨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이제 확 올라와요. 집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거는 한번 확. 회사에서 되게 좋아하시죠. 완전. 아까 거 좀 잘라주시면. 예. 그것도 잘라주시면 할게요. 자를게요. 집으로 이렇게. 저기 보고. 예. 집으로 와. 좋다. 이걸 자를게요, 이걸. 이거는 여기다 와짜 써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르려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 방송 보시면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노래도 들어가고 뭐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바로 한숨을. 상당히 지금까지 가장 힘든 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소개해드립니다. 망해가던 가업을 일으켜 천억 매출 신화를 달성한 어묵계 스티브 잡스, 어묵의 박용준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
참진어묵 이게 꽤 오래된 회사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선대신 할아버지 때부터 아, 어. 그러니까요. 네, 1953년에 시작해서 저희 67년째, 아 이게 지금 3대째예요 대표님까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아, 3대째 67년이면 네. 아니 그럼 이게 대표님이 몇 살이 되신 거예요? 제가 29에 시작해서요. 지금 38입니다. 와. 9년 정도. 아, 네, 이제 10년 차죠. 아, 몇 살이세요? 제가 39. 형님 반갑습니다. 아니 형님이라뇨 제가 이렇게 또 든든한 동생 한 명 생기네요. 오늘. 아 네네. 와. 이른 나이에 이게 가업을 이으시게 됐는데 아, 네. 좀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도전했던 거는 재래시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아야겠다 해서 작게 해서 되게 세련되게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저희가. 잘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과 제빵, 커피 이런 데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못하고 다 똑같은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서울 분들 어묵은 바로 튀겨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과어묵 보면 집에서 왠지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것 같고 떡볶이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묵 고로케를 저희가 개발한 이유도 딱 봐도 그냥 바로 먹고 싶겠군 디저트나 스낵처럼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상품을 저희가 기획을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아니 이게 좀 그 가업을 처음에는 잊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원래 제가 그 미국에서 제 자체가 좀 수학을 좀 좋아해서요. 회계사로서 좀 한번 승부수를 봐야겠다 해서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시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2년 동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여름에 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안 좋아졌네. 않더라고요. 네, 이제 빚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꺼내셔서 엄청 저희가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대출도 되게 많고 또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고 가동률이라고 하루에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생산을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는 겁니다. 네.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맞춰요?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돌렸던 거죠. 주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문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회계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알아봤냐면 이게 빚이 유한 책임인지 무한 책임인지 나에게 과연 책임이 오는가?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뭐 저 맞아. 가업도 가업이지만 네. 이 책임이 나에게도 예, 영도 다리를 딱 지나가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크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자, 다 정리하고 가자.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2011년도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직원 뽑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묵공 3D 업종이라 불린다는 이런 업종이었고 또 지방의 중소기업이었고 그래서 안정화만 시켜놓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된 거죠. 몰입하게 되고 대강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세상에 완전히 어떤 빠져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흔히 말하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친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 하고 빼빼로 어묵 만드시고. 발렌타인데이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요. 네네. 빼빼로 데이나 빼빼로 어묵,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어묵. 무슨 얘기를 해도 어묵으로 세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어묵만 그냥 하는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시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워낙 저희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가서 아 영업을 좀 해라. 네, 영업 좀 해라. 그 기존의 영업처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업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확장이 또 좀 안 됐군요. 확장이 좀 안 됐고 전화번호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어묵으로 나온 데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한 시장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60몇 개 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을 네.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영업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막상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도저히 그 가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 어묵 파는 데라고 딱 보이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그 옆에 괜히 어묵 꼬치집에서 한 꼬치 먹고 돌다가 힘들게 찾아갔죠. 가서 사장님 저 어묵 공장에서 왔는데 저희 어묵 좀 한 번만 보실래요? 이래서 샘플 들고 온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이러면서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그걸로는 안 되지. 진짜. 그걸로는 안 안 돼. 돼요. 육고비 씨 와야 되는데. 이거 영업의 신이거든요. 아, 육고비 씨. 영어는 신이겠네. 그래요. 저 회사 좀 오시면 안 예, 될까요? 육고비 씨 있는 육고비 씨.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업무 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50만 싸게 해달라 한 봉당. 아, 그게 경쟁력이 있으면 내가 쓰겠다. 네, 싸게 해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거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하고 이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사장님도 연락 와서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주문을 못 하겠다. 왜요? 전에 업체가 50원 더 깎아준다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경쟁. 2,250원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또 2,150원을 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또 2,100원 할 거고 시장은 한계가 있고 어묵 팔 때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레드오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격 경쟁을 결국 내가 50원 깎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 작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기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네. 어묵을 택배로 해서 보낸다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없었죠. 네. 그런데 다행히 한 건씩 두 건씩 주문해 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단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가지고 전단지를 또 나눴는데 명절 때 그렇게 하니까 주문이 막 거의 한 50건, 60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네네네. 원래 잘 웃어요? 아니면 제가-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야기하실 때도 계속 웃으시니까. 그래요? 네. 그 예전이랑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원래 이러신 거 아니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발표 한 번 안 해봤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수업 처음 클래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항상 안 나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진짜 40몇 개 가면을 써야 된다. 또 리더를 하려면 그런 가면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얼굴이 되가 하더라고요. 그게 가면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되더라. 예. 네.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나요? 웃는 가면 예? 웃는 가면 쓰고 오셨다고요? 대표님 잘하십니다 하는 동안 오늘은 리액션 가면을 쓰고 오셨대요. 집에 가면 어떤 가면이에요? 엄마나 건드리지 마 이라 엄마나 건드리지 마. 나 집에 가서 이렇게 가다 엄마나 건드리지 마. 각자의 그런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 네. 여보세요? 가족들한테 좀. 왜? 바빠. 온도 차이가 너무 난다. 알았어, 끊어.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맡았을 때가 한 9년 전이 매출이 한 25억 정도에 네네네. 30분 정도의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이 많이 늘었을 때는 한 600명 가까이 정직원이 늘었었고요. 매출은 좀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8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래도 그 사이에 엄청난 엄청난 성장. 거죠. 25억에서 800억이면 9년 만에. 네. 그게 부산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부산역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월세를 3, 4억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게 되게 잘 되는 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의 기업이라고 연 매출이 한 180억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서 연 매출이 180억. 한 매장에 한 80명이 일했었던 진짜 거의 대형 매장이었거든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오늘 좀 보내려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어묵 프린스.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업계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들이 이제 막 활성화돼 있었는데 떡볶이랑 어묵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서울에서 이렇게 정모를 하는데 그냥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야. 네, 6년 만에 킵떡볶이라고 회사 이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세계 떡볶이 왕이 되겠다, 또 세계 어묵 왕이 되겠다 해서 떡볶이를 세 개로, 어묵을 세 개로 하면서 저희 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을 계속 제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업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제과 제빵 쪽이라든지 커피가 커진 것처럼 계속 커갈 수 있을까라는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이제 10분의 1 정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됨을 느낍니다. 돌아와 보면 이만큼 왔구나. 그거는 제가 이 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좀 그 CEO로서 이런 신입 직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장 제가 중요시하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직원은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그거를 순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직원들이 좀 좋거든요. 한동안 그런 얘기 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네.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려면 공감하시죠?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주인의 월급을 달라. 네. 그러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매출이 높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던 회사,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와 하면서 어묵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겠다는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보니까 야망이 엄청나시네. 지금 보는 거 뭐 푸브스가 선정한 그러니까 약간 뭐 어묵왕 피시볼 킹 해가지고 엄청나게 꿈이 크시네. 네, 저희는 진짜 그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어묵을 우주로 가자고 맨날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EO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일도 없는데요. 고맙습니다. 야 영혼이 일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와. 잘 될 거면 내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 지금 3대째잖아요. 네. 또 이거 4대째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시죠? 벌써 안 그래도 지금 어묵 사세라고 그런 별명으로 다들 불러주시는데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뭐라고요? 사인 좀 받아와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야? 뭐. 나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근데. 3살입니다. 거짓말한다, 거의. 3살짜리가 어떻게 아빠한테 사인. 이거 대표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대표님 너무하시네. 아니, 그게 말을 좀 합니다 하고 TV를 같이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까요? 공통 질문. 네. 내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이에요? 제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저를 믿어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맞죠. 모두가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내일은 우리가 좀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퀴즈를 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100만 원 타면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100만 원 타면요? 진짜 요즘 시국이 힘드니까 네, 거기에 얹어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가야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봅니다. 유키스? 예. 예스! 예. 이것은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리던 생선 중 하나인데요. 당시 이것은 매우 귀해서 따로 관리하던 관청까지 둘 정도로 특별관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서해안에서 잡히며 말려서 육수를 낼 때 쓰거나 젓갈로 담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디포리인데 디포리를 한국말로 디포리 아닌가요? 디포리. 네. 멸치. 자, 정답은요. 멸치로 가겠습니다. 멸치. 죄송합니다. 예? 멸치로 바꿔도 될까요? 네.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멸치로 가겠습니다. 멸치. 자, 맞으면 100만 원을 상금입니다. 정답은요? 밴댕이, 디포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아유, 그걸 왜 바꿔? 밴댕이 젓갈 있잖아요, 밴댕이 젓갈. 아니, 왜 바꿔 이거를? 아니 저는 디포리의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디포리, 아쉽지만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이거라도- 조셉, 제가 한번 전기 통하는 걸로 대신. 우리 어묵 대표 네. 아우를 위해서. 예. 네.
뭐예요? 이게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근 지킴이. 이거 뭐야? 야근 지킴이 뭐야? 아유 이거 뭐 아유 제목이네요. 야근 지킴이 좋아해야 될 텐데. 저 이거 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Sit down on the spot, you to make it hot. Treat it like a mountain, climb on the top. And me got the big key, I have you lock the place a earthquake. Girl, I coulda what do that the pop.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손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아, 네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오신 이분은요 국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 빈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2천억 달성한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남자 김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약간 뭐 역시 진원묵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좀 괴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뭡니까? 어묵 프린스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그 대표님하고 좀 문자 좀 주고 받았습니까?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사이예요. 진짜요? 아직까지. 좀 전에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뭐라고 통화했어요? 긴장하지 말아라 해서 네가 제일 긴장했더라. 애가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맞는 보니까. 얘기예요. 말 그날 끊고.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대표님도 카페에서의 별명처럼 진짜 어묵 프린스가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떡볶이를 공부하는 그런 레벨이었고 네.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찾다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한 40명 모였는데 하필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좀 잘생겼어요. 약간 이동건 배우님 닮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떡볶이 종목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습니까? 그때 홍대에서 모였는데 홍대에 있는 떡볶이 한 8군데 정도를 한 40명이 몰려다니면서 다 먹죠. 진짜요? 예. 그게 종목 활동이에요? 그렇죠. 예,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 뭐 맛있게 만들어 먹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뎅집 아들인지 몰랐고 그냥 단순히 부산에서 온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네. 갑자기 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 그래서 무슨 공장이야라고 해서 갔더니 큰 어묵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고.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이야. 네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떡볶이 회사에 어묵을 납품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이야. 저희가 어묵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거든요.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네. 해외 수출도 어묵을 저희 그 수출을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이가 됐죠. 참. 친동생이 친동생.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롯데뱅크 유명한 그 효교 회사잖아요. 그 BTX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회사에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심한 짓을 많이 했죠.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뭐 영업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허송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랑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았군요. 많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내 게 스스로 아니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저 별명이 좀 있었다고 거기서 회사에서. 별명이요? 예. 네, 제가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제가 7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그 대리님들의 호칭이 있지만 열정 없다라는 건 네네네. 어우. 이거는 단순히 지금
집이 어렵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시 멈춰 있는 곳이다라고만 다시 생각했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맞죠. 일단 뭐 내일 난 뭘 해서 더 재밌겠다가 아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잘 버텼구나. 그래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이런 상황.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정유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7년 동안 회사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와, 제 미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욕먹는 것도 지겹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왠지 저한테 다 쏘라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네가 한번 쏴라. 네, 네 서울에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 너네 집 원래 잘 살았잖아. 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닭발하고 한치를 겁나 좋아하는데 네. 그 안주를 그 먹고 싶은데 그걸 차마 못 시켰던 거예요. 왜요? 그거 시키면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한치야. 그 있잖아. 안주를 내가 시키면 원래 안주 시키는 사람이 뭔지 보통 알아요. 내거든요. 제가 그 당일날 서울로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원심한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울었어요. 뒷자리에서 혼자 그냥. 근데 사람이 너무 울다 보면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세요? 알죠. 아,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 생각하는데 그 하얀 머리 속에서 필름처럼 딱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뭐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나마 저희 앞에 집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도 떡볶이를 많이 주셨고. 100원어치 먹어도 막 이만큼 주시고 남기고 내일 또 먹을게요. 그럼 내일 또 주시고 막 키핑. 아니 뭘 얻어먹은 걸 남기고 내일 또 먹어요. 아니 돈 내고 먹었어요. 아 돈 내고. 그래야지. 좀 저렴하긴 했지만 네. 100원 주고 먹었지만 네.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였죠. 떡볶이가. 오.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장사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떡볶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 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느 날 학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꼬마애가 핫바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거 보고 와,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어묵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거를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째고 바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네, 가서 그 박용준 친구를 만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묵을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들은 말이 우와 당신 진짜 열정 있다고. 야 열정 없는 김대리였는데.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7년 동안 열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0만 원밖에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퇴사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어묵발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에서 뭐 계속 1, 2등 하면서 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팔리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그때 사무실도 조그만 거 월세 50짜리 혼자 있는데 너 하나 믿고 그쪽에서 다 배송도 다 해주고 다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진 어묵 쪽에서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어묵도 솔직히 그 당시 좀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개발하면서 저도 돈 없고 그때 박용준 대표도 돈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시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승교떡 파는데 그 앞에서 둘이 어묵 하나 집어 먹으면서 야 나는 떡볶이 왕이 될 거야. 형 저는 어묵 왕이 될게요. 그러면 난 세계 떡볶이 왕이 될게. 그래서 전 어묵 왕. 그래서 막 크로스하고 막 우리끼리 이러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어묵 업체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박용준 대표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더 기업 크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하는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박용준 대표가 나가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네. 이렇게 밝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고생을 아유. 많이 했겠어요. 그때는 떡볶이 배울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배우는데 뭐 치킨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는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지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아니 근데 어찌 됐던 그래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 집을 다 가보고. 네, 웬만한 데 저희가 한 3,000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요. 맛있는 곳은. 네. 처음에는 뭐 제가 카페 혼자 운영하니까 아무도 가입 안 하죠. 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스크랩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너튜브들 맛집 뭐 탐방하듯이. 네, 탐방하듯이 직접 뭐 부산 가서 먹어서 현장에서 적어서 올려보고. 올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지금 4만 명 정도. 지금은 4만 명이에요? 네네. 야, 대단하시네. 3,000군데를.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게 뭐 버스를 전세를 내 가지고 대구에서 떡볶이만 딱 먹고 올라왔다고. 네네. 저희 뭐 서울에서만 너무 정모하니까 카페 회원이자 대구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우리 떡볶이도 한번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멀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이래가지고 모집을 했죠. 대구 떡볶이 드시러 가실 분 그래서 50명 추려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여기 강남 앞에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몇 다 했죠.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그 이제 그 지역마다의 네네네. 어떤 그 특징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날씨도 덥고 뭐 데프리카 막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간이 세죠. 예, 그리고 제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구 가서 떡볶이를 잘 못 먹어요. 왜요? 이게 매운 단계를 넘어서 약간 쓰다라는 느낌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색깔도 좀 진한가요? 그렇죠. 진하죠. 제가 어느 날 가서 떡볶이를 먹고 난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그 대구 사는 초등학생들은 그거를 국물을 퍼먹고 있을 정도의 지역차가 좀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역?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 떡볶이 참 좋아해요. 네네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흔히 서울에 많이 없죠. 물떡. 아 물떡. 말랑말랑한 아, 떡. 예. 그래서 보통 부산은 떡볶이를 끓여서 만든다기보다는 떡볶이를 약간 중탕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물엿이랑 맵지 않고 달큰하면서 떡에 대한 식감이 좋은 이런 떡볶이.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가 떡볶이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떡볶이를 잘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음식이 또 이게 또 전라도 지역은 맛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떡볶이집이 그렇죠. 다른 네. 지역보다 많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프랜차이즈들도 오히려 저희 전라도에서 성공한 데들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약간 간장 베이스라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예, 흔히 뭐 양반들이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궁중 느낌의 뭐 궁중 떡볶이는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약간 간장 베이스의 이런 떡볶이가 그러니까 많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양반의 또 집안이고 양반의 고장이다 보니까 궁중 느낌이 좀 있다. 아. 저희 동호회가 보통 보면 뭐 고등학생들 올 것 같은데 떡볶이니까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와요. 다양하시구나.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떡볶이 얘기하면요, 그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저 사람들 왜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떡볶이? 그러니까 왜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진지하게. 왜냐면 심취하니까 진지하게 해야지. 엄청 진지하게. 아니, 그러면 대구는 납작만두는 맞는 거죠? 대창만 남자만 맛있죠. 유통하고 싶은데 유통이 안 돼요, 여기. 왜?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납작하니까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깨지니까. 근데 냉동으로 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데서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저 그것 때문에 대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저 만두 왕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만두. 그러면 봉성도 쪽에서 드셨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 시장통 안에 있는 데서. 중앙 맞아요. 가운데 있는 거. 먹는데 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얇아야 맛있어요? 두꺼워야 맛있어요? 저는 좀 얇은 거 좋아해요. 저도 얇은 거 좋아해요. 네. 저도 최근에는 좀 약간 얇고 속을 좀 먹는 스타일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두꺼워가지고 약간 빵 같은 느낌이 또 그것도 있고 막 달라. 거 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맞네. 쌀떡조와 밀떡조화로 한 이틀은 얘기해요. 아니, 떡볶이를 좀 댁에서도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 뭐 레시피 요즘 많긴 하지만 혹시 두 분 다 혹시 어머님께서 떡볶이 옛날에 만들어 주신 적 있나요?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만들어 주신 떡볶이 맛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다 고추장을 퍼가지고 떡볶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설탕 넣고. 그렇죠. 예. 근데 떡볶이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버립니다. 예, 예, 예.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고추장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떡에서도 전분이 막 나오고 고추장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막 나오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떡볶이 맛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답답한 맛이 나거든요. 약간 좀 텁텁한. 네, 텁텁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뭐 고춧가루 2가지 정도 섞으셔가지고 고춧가루로만 고추 가루로만. 네네 가루로만 양념을 만드시면 훨 깔끔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면 끓일 때도 그 뭐 끓는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스프부터 넣고 라면 나중에 넣잖아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 때 떡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떡이 약간 좀 빵빵해졌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면 온도차가 좀 식으면서 떡이 소스를 싹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떡에 양념이 배인다라는 느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색깔도 차이가 있고 맛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야. 대표님께서 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떡볶이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떡볶이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뽑은 최고 내 네네. 입맛에는 이 떡볶이가 최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그 대학로에 있는 떡볶이 집이고요. 그 댄스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오, 아시는구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랑 부산에 가면 그 오징어 튀김이랑 주는 그 다리로 만든 집이 있어요. 아, 네. 맛있겠다. 벌써 오징어 튀김 듣는 순간 오징어 튀김이 이만해가지고 가위로 톡톡 썰어서 먹으면요. 아. 저는 제가 혼자 가는 떡볶이집이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압구정동에 무슨 떡볶이라고. 친해요. 저희 카페 온 분. 아, 그래요? 네. 아. 와, 장난 아니네. 사장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떡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안에서 흰떡을 줘서 그렇죠. 먹어보라는 네, 거예요. 네, 야, 신떡도 그냥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떡볶이를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저는 그 거기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반포에 있는. 네. 아, 네. 사과. 예, 예. 사과. 예. 아우, 아시네. 만두죠, 만두. 만두죠. 만두죠, 만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저는 그 떡볶이도 좋지만 그 주변의 부속물들, 친구들, 아, 친구들. 예. 친구들 참 좋아해요. 그게 투박할수록 더 좋아요, 거기. 아. 왠지. 예, 예, 왠지.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어묵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네. 어묵의 피부 잡수가 끕니다. 뉴욕 타임즈에 어묵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네. 이런 기세가 실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의 꿈은 저도 그겁니다. 뭐 제가 여행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던 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즐길 수 있고 그 이 떡볶이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떡볶이 명장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관훈이었다. 그게 나다. 예,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제일 너무 하고 싶어요. 예, 원래는 올해 미국에 오픈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해서 미국하고 호주 대기하고 있고 이제 유럽만 딱 하면 진짜로 이제 떡볶이를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우리 그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구하는 수산물 전문가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 입질의 추억의 운영자입니다. 김지민, 예, 우리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인데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입질의 추억. 이거 좀 약간 뭔가 서늘합니다, 제목이. 제가 원래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낚시하면은 입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있어요. 요게 이제 운영한 지 한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정확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예. 주로 어떤 콘텐츠를 좀 다루나요?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취미로 낚시를 했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산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수산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은 낚시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낚고 싶은 어종을 공부를 하게 돼요. 생태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한 10번 나가서 9번은 꽝을 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맞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이거 백종원 대표님이 이게 자문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평소 워낙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때 한 번씩 검색을 하다가 처음엔 제 글을 이제 보게 됐고 이후로는 수산물이 궁금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전화를 하시는구나. 예. 이전 실치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실치하고 정확하게 하면 실치하고 뱅어하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되게 이 업계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입질의 추억이라고 그 실치하고 뱅어 있잖아요. 뱅어포 할 때 뱅어. 다른 거 맞죠? 확실히. 아 원래 달랐어요. 아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봐 전문가죠. 달랐구나. 이 뱅어가 7시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먹었던 뱅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습니다. 뱅어 없다고요? 와, 그럼 수산물은 거의 다 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수산물을 전부 알지 못하죠. 인간이 바닷속을 전부 알지 못하듯이. 야, 철학적으로 들어가네. 감성이 좀 있으신데. 예.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아 그럼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다가요? 사실은 그때쯤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글을 공유해서 그것으로 만약에 생활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직장 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 그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하필 또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리해고 당해서 같이 이제 백수백조 부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지금이야 잘 되셨지만 정리해고를 당하신 상황인데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요. 먼저 그만둬서 제가 해고 당할지 모르고 맞다. 그 당시에는 내가 해고 당할 줄 모르고 그래 해라. 그런데 덜컥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그러셨구나. 좀 본격적으로 수산물 토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있고 해산물과 수산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산물이 바다 해자잖아요. 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산물은 강을 포함한 모든 게 수산물. 맞아요. 그럼 해산물 위에가 수산물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해산물은 왠지 조개 뭐 이런 게 해산물이고 맞아요. 새우 수산물은 물고기가 수산물이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뭐예요? 지금철에 뭘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지금 요맘때쯤 제일 맛있는 거 뭡니까? 이것도 동서남의 제주도 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11월 찬바람이 부는 시기잖아요. 서해 같은 경우는 꽃게하고 낙지. 제가 어저께 꽃게하고 낙지를 먹었어요. 정말요? 꽃게 찌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달아. 꽃게가 달아요. 낙지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삼치까지. 삼치. 제가 삼치 정말 좋아하는 생선. 삼치회 좋아합니다. 회요. 회는 못 먹어봤는데. 살짝 얼려가서 이게 두툼하게 썰어주거든요. 그 김에다가 싸 먹으면 김이랑 해가지고 왜 어디 아파요? 아니. 배 맞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기야 배 맞았어? 저는 삼치 구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이랑은 완전 달라요 또. 당연히 다르게. 당연히 다르겠죠. 회하고 구이하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자기야. 근데 삼치 구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도톰한 살을 겉은 바삭할 때 밥에다가 싹 이만큼 두툼하게 딱 거기에 그 고소하고 아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생선이 밍밍하다, 기름기가 빠졌다, 곧 비린내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동해는 독도새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독도새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독도에서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독도새우란 게 특정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잡힌 3가지의 새우를 통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닭새우, 꽃새우, 도화새우.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꽃새우와 가짜 꽃새우를 속여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까지 아세요? 저는 이제 근데 새우를 진짜 많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새우를. 꽃새우가 연안 꽃새우가 있고 독도 꽃새우라고 또 구분해놨어요. 어민들이. 맞아요. 같은 종인데 독도나 울릉도 그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잡힌 거는 씨알이 커요. 크고 더 달고 맛있어요. 남해는 돔 종류가 강세죠. 감성돔, 참돔, 돌돔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석화, 굴이 가장 맛있을 때죠.
아니 이게 좀 그 맛있는 그 이 고등어를 살 수 있는 팁이 또 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고등어하면 국민 생선. 마트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와서 저녁에 구워 먹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어떤 건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구매했는데 그런 차이가 났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고등어 종류의 차이입니다. 참고등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은백색으로 광택이 있으면서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라고 한다면 네. 그 옆에 같이 섞어서 파는 점고등어가 있어요. 점고등어요? 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깨알처럼 박혀 있어요. 네.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이 혼액돼서 이게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팔 때가 많아요. 네. 이 둘의 제철이 바뀝니다. 여름에 되면. 아 그러면 그 점고등어는 여름에 맛있어요? 여름부터 9월까지는 점고등어가 맛있고 그때는 또 참고등어가 맛이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참고등어가 맛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말을 듣고 마트에 가서 참고등어 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정부 비축이라고 해서요. 올해 정부 비축 품목은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개 어종입니다. 냉동고에다가 다 이제 비축을 해두는 냉동 고등어를 시장에 풉니다. 해동해서. 그 해동된 거를 보면은 생물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아, 지금 잡힌 가장 맛있는 고등어구나라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동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아이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거 뭐 일단 이거 해동한 거예요. 정부 물량입니까? 전문가처럼 이거 저 정부에서 푼 거예요. 일단 여쭤보고 아닙니다면 배를 보고 맛있는 갈치 요것도 좀 고르는 법이 비싼 게 맛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아 맞습니까? 시장에다 마트 가서 토막난 갈치를 고를 때 토막난 단면을 유심히 보세요. 척추뼈를 주변으로 해서 핏기가 고여 있거나 불그스름하게 살이 이렇게 번져 있다. 그럼 덜 싱싱했거나 냉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토막이 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은비늘이 상처 없이 깨끗한 지역에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공이 투명한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거는 냉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슥 한번 던져봐요. 냉동이네요. 이렇게 딱. 어떻게 하셨을까? 나 이인서 씨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크기처럼 보여도 무게를 재보면 또 무게가 또 달라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거운 걸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길이는 같은데 두께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지방질인데 이게 맛인데요. 보통 4지 정도만 되면은 한 마리 한 5만 원씩 하거든요. 팔찌 없습니까? 12지까지. 12지짜리까지 확인이 됩니다. 원래 갈치가 이 정도 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본 쪽 남부 지방에 가면은 드래곤 사이즈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남획이 되니까 사이즈가 점점 줄어서 지금 잡히는 건 이 정도만 해도 엄청 큰 거죠. 뭐 수산시장도 뭐 이게 몇 시에 좀 가야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사시려면 새벽 자 우리 장님들 들으셨죠? 저렴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4시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주무셔야 그렇게 되면 약값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싸게 산 걸로 오케이, 약 오케이. 사면 되지. 오케이. 직장을 출근하신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거 많이 그래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장을 보고요. 요즘 있어. 회까지 떠주는 데가 있어요. 뭐 1kg당 3,000원만 내면은 회를 떠서 포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자기는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저는 예전에 한번 수산시장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때 출하 시간 이거 경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때 대게가 먹고 싶은데 사실 좀 대게가 비싸니까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근데 대게들 중에서도 막 다리 부러지네, 뭐 싸우다가 지네,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도 사면 좀 팁 아닙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라면은 그런 건 구매도 괜찮죠. 그리고 죽은 것 중에 갓 죽어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와 가격이 천지 차이거든요. 죽었는데 이거 금방 죽은 것 같은 느낌. 그 갓 죽은 애들 예예예예 그 딱 임종 직전에 소비자분들이 시장 갔을 때 이렇게만 하면은 바가지를 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나요? 가면은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네. 삼촌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몇 명에서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건 정말 아니죠. 몇 명에서 드시게는 그때 몇 명에서 드시는지 알아야 양을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서 고를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서. 아, 그럼 그 얘기 하지 마요. 웬만하면은 내가 먹을 품목을 정해 가세요. 저희 4명이서 먹을 건데 광어 3kg 있어요.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왔구나. 네,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 예전에 어디 봤는데 자 삼촌 자 볼게요. 자 바구니 안 올려 우리는 바구니 빼고 요거만 물건만 올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무게를 잴 때 이제 부정행위가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손으로 누른다든지 꼬챙이를 이렇게 슬쩍 누른다든지 해서 그 무게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구니 무게를 가장 많이 써요. 거기다가 턱하니 올려서 재는데 바구니 무게를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공제를 해도 한 일부분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바구니하고 물무게나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소비자 걸리니까요. 우리는 수산물을 사러 온 거지 바구니와 물무게를 사러 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말한 거는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이런 반칙을 좀 쓰시는 분들이 몇 뭐 분들 쓰신 때문에 그런 거고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 뭐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회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제철이라는 개념이 한창 기름기가 오르고 살이 쪘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제철에 먹는 자연산은 양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1년 내내 양질의 사료를 투여해서 먹이거든요. 항상 살이 쪄 있어요, 얘들이요. 항상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산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맞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또 제철에 어떤 건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양육 방식에 놓여 있는 애들이라 먹이 경쟁에서 도태된 일부 개체들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홀쭉한 애도 있어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들 그러네. 왕성하게 막 먹이 활동하고 막 지사를 찌워놨더니 우리가 다 잡아먹는. 아니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먹을 때 맛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막 먹이 활동도 못하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류로 태어나면은 잘 먹지 말아야겠네. 그래 안 잡히지.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기껏 숨어가지고 이만큼 커졌는데 잡히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제 수산물 질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면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수산물 안 드시고요? 그래요? 회가 이런 게 있어요. 회랑 초밥은 어떤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당기는 날이 있어요. 맞아. 이거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고기는 늘 먹고 싶어요. 하나 명언 나오나요? 예. 회는 미친 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나 고기는 늘 먹고 싶다. 예, 우리 작가님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뭐 오늘 공통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끼를 드신다면 뭘 드시고 싶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끼. 너무 어렵네요. 굶고 가실래요? 지금 회를 선택할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선택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스테이크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수산물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수산물 안 드시기가 좀 그래서 그러신 거죠?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고기? 일단 채끝을 좋아합니다. 채끝. 예, 채끝 스테이크. 이 생을 마감하기 전 채끝 스테이크로. 그것도 뭐 괜찮죠. 재밌는데요? 채끝으로 끝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재밌어요. 채끝.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 작가님은 자 채끝 스테이크로 생을 마지막 식사를 마감하신다. 성달
이게 사실 오늘 그 1초의 승부사면은 또 진짜 경매사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말 그대로 이 판매가 요 1초 사이에 갈리잖아요, 진짜. 예. 예. 오늘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경매 다 하고 갔습니다. 아, 벌써요? 예. 몇 시에 출근을 하셨어요? 어제 12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가락시장에 한 1시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죠. 2시에 경매니까. 새벽 2시요? 예. 그러면 몇 시에 주무세요? 7시 정도 넘어서 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7시 넘어서 자가지고 12시면 얼마 못 주무시잖아요. 그걸 평생 3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몸에 배기니까 그게 더 어떤 또 편하죠. 와.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쉬는 날 그 저녁에 자고 그러면 그게 더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32년을 밤 12시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일하러 새벽에 나가셔서 그럼 몇 시에 퇴근입니까? 퇴근 시간은 대충 없는데요. 경매가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도 한 6시 정도 끝났거든요. 네. 지금 복숭아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물량이 약 한 10만 상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10만 상자를 그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그걸 다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판매를 만약 못했을 경우에는 그 힘들게 농사를 지은 그 출하주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이게 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선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다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경매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눈뜰 사이가 없습니다. 별로 어떻게 보면 경매는 생명이 스피드거든요. 생명이 스피드거든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예, 생명이. 예. 뭐 똑같은 얘기긴 예. 합니다만 생명이 스피드가 갑자기 좀 낯설긴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피드. 의사 전달에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 없었죠. 스피드가 아, 그래요? 생명이 예. 워낙 스피드가 익숙해서 그렇지 생명이지. 생명이 스피드가 살아가는 거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 아니 우리 조세호 씨도 생각해 보시면 예. 알지만은 보통 그 이제 퇴근하시고 댁에 가시면은 그 시간에 주무셔야 되는데 낮이라도 근데 저녁에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제 질문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경매 업무를 하고 한 6시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 6시부터 한 8시 사이에는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출하주들하고 가락시장에 오늘 일어났던 뭐 유통 동향이라든지 오늘 물건이 들어와서 그 물건 가격에 어느 정도 제대로 좀 만족했냐. 했냐. 그래갖고 회의를 좀 하시는구나. 애로성을 뭐냐. 수혜가 조금씩 나오는 거지 또 양 많고 지금 같은 참외 색깔로는 사실은 참 가격이 귀한다. 한 8시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2차 경매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이제 뭐 사과, 배, 수박. 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도 좀 되는 그 물건들. 예. 그러면은 보통 퇴근 시간이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11시 반이면 끝나서 아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유재석 씨도 잘생겼네요. 아니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더 말할 나이가 없고요. 진짜. 그러면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면은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 얘기를 이어가요? 예. 10시부터 11시 정도에 이제 일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댁에 가셔야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뭐 일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퇴근하려고 하면은 그런 유통인들하고 또 대화도 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또 산지에서 우리 물건이 어땠나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또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우리 거 상품 좋은데 왜 그거밖에 못 받냐. 그러면은 그 시간은 몸을 제쳐놓고 또 시간 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천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한 4시간 걸려요. 시간을 또 내서 거기 가시는 거예요? 산지에? 끝나면은 저희는 경매사는 경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보통 경매사들이 한 달이면 10일은 밖에서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를 하고 또 그 시간이 4시간이면 좋은데 또 지방에 내려가서 잠이 최고 부족하죠. 잠이 최고 부족하실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산지 갔다 와가지고 질문 없이 오늘 쭉 그냥 꼭 하고 싶어서. 예, 말씀하시죠. 이거 저 과일도 뭐 경매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도 뭐 살짝 얘기를 하셨죠. 경매 순서가 그거 지금 제일 좋은 질문인데. 두 번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물건 좀 좋은 데서부터 경매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좀 가격 형성도 잘 되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을 유지하려고 팔면은 그러면 경매사가 그 결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세가 이런데 여기 엉뚱한 데서부터 잘못 짚어갖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가격을 떨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 경매사라는 직업이 전체적으로 느낌상으로는 그냥 있는 물건을 많은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경매를 해가지고 넘긴다. 근데 여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정한 가격이 유지되게끔.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 그 물건을 보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면 좋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또 사시는 분들에게 비싸게만 판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삐끗해서 어떤 분에게 싸게 넘겼다. 그러는 순간 이 나중에 하는 경매의 모든 제품들이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예. 평균치를 좀 맞춰서 이 경매가 유지될 수 있게끔. 정말 그게 어려운 이게 거죠. 있군요. 네, 어려운 거죠. 경매사님은 어떻게 나도 경매사가 돼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원래 시장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 계셨고 원래 아버님은 용산시장부터 계셨고 용산시장이 그때 86년도, 88년도 그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회 정화 차원에서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왔거든요. 그때 옮겨진 거예요. 예. 우리 경매사분들이 경매하실 때 들어보면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신들리 뭐 거의 그 뭐 속사포처럼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게 거래가 이루어질까 막 뭐 3만 원, 4만 원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호창이죠. 아 그게 호창. 예를 들면 조금만 한번 경매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경매를 좀 하는 건지. 일단 우리 그 영천에서 경북 안녕하세요. 영천에서 좋은 사과를 지금 한 100박스를 갖고 왔어요.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좀 계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를 100박스 가지고 왔는데 먼저 특자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용어로는 다이라고 그러는데 31부터 뭐 40개까지가 뭐 3다이 이런 식이거든요. 조세호 씨 사과 3다이가 20개, 3다이 20개, 3다이 20개, 34,000원에 350번. 또 그다음에 우리 호창에 또 4다이 그러면 4다이 36,000원에 또리.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근데 제가 예전에 경매 보러 갔을 때는 앞에 계신 분들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뭐 얼마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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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4차, 5천, 6천, 7천, 3천, 5천, 7천, 500, 3천, 어깨 낙찰. 이게 막 왔다 갔다. 조셉 하는데 레베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낙찰. 그때 그 굴비를 파시는데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더니 어쩌 낙찰 이렇게. 아니 그 경매사님마다 좀 스타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매를 하면 이제 흥을 돋군다는데 흥을 돋가서 어느 정도 그 중도매들을 사로잡아서 그 중도매들이 빨리 어디 안 가게끔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막 이런 훈령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길게.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경매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단말기 같은 게 있고요. 전자식 경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이게 원래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수식할 때는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게 4, 이게 5, 6. 예. 그다음에 7, 8. 이게 8. 예. 그다음에 9. 이게 9.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위로가 이제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요? 11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이게 10인데. 11. 그것도 어느 정도 방법인데 11. 흔드는구나. 흔들어. 그다음에 12. 이거 위로. 예, 이렇게 12. 이거. 이게 13. 14. 요걸 그다음 18. 야 이것도 외워야 되는구나. 20. 근데 이제 여기서 또 22.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28이 돼 버려요.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아까 지금 이게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8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22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거 잘못했으면 나 그렇지. 진짜 22,000원. 22,000원을 하는데 28,000원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되는 순간 끝입니까? 끝입니다. 이거 잘못했. 이거 잘못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경매사님 나 이거 22,000원이야. 이거 잘못했어요. 안 돼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때는. 38,000원. 또 48,000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58,000원.
58,000원. 아 역시 58,000원. 요즘 수박이 이렇게 또 좀 뭐 많이 출하가 될 때 아닙니까? 뭐 인터넷에도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 아 맞아요. 뭐 선이 선명해야 된다. 그렇죠. 뭐 여러 소리가 가지 어떻다. 소리가 어떻다.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32년 동안 그 가락시장에 계신 우리 또 공매사 입장에서는. 예년에는 수박이요 농사 짓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수박 익은 게 반, 안 익은 게 반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매사들은 그 물건을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는데 물건 사러 오는 그 중도면들도 과일에 대해서는 도사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 물건 안 익고 하는 것을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아릅니다. 그래서 경매할 때 안 익은 걸 딱 깨버려요. 하얀 게 푹 나와버리면은 이건 뭐 가격이 뭐 누가 살라면 완전히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프로시니까. 그렇지, 프로지. 딱 보고 잠깐만 이거 하나 깨봅시다. 딱 깨다. 바로 깨는 거야. 그런데 더 프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경매사들. 거긴 뭐 하얀 걸로 딱 깨면은 뭐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로 가서 그냥 경매사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빨가거든. 그러면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깨다 보면 아이고 그렇게 서로 프로끼리 깨다 보면은 이거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 프로입니다. 빨간 걸 딱 깨면은 수박 두들렸을 때 큰 소리가 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되고. 좀 예를 들어서, 탕탕한 소리가 나는. 예, 둔탁하고 맑은 소리. 그러면 요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시원하게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계곡물에 담궈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사이로 당도가 빠져나간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걸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곡물에 여면은 뭐 꼭지로 물이 들어간다.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수박은 우리가 더웠을 때 이렇게 찾는 그런 그 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냉장고에다 여놓고 이렇게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곡물보다는. 그러니까 아니요. 수박은 제가 보니까요. 수박은 냉장고에 여놓고 먹어라. 다른 얘기보다요. 계곡물에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재석 씨는요 한 번도 자세가 틀어진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틀어지네. 딱 한 번 지금 웃으면서. 왜 그래요? 저 등이 안 좋아요. 등이. 왜 그래요? 아니 등이 담이 걸려서. 정말 뭐랄까 조금 이게 좀 경매를 좀 하는 건지. 운동기 필기 시험을 제가 1회 때 했고요. 야 역시 프로다. 제가 등이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너무 웃기네. 딱 한 번 지금 웃기니까. 제가 너무 웃기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제가 다운. 그 레슨을 지금 3번 쳤어요. 어쨌든 수박을 차게 먹는 좋은 방법은 계곡물보다는 냉장고에 여놓고 이왕이면 김치 냉장고. 그런 시간에 뭐 내일 뭐 내가 몇 시에 출근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가족에 대해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애들 아들만 둘이거든요. 지금 큰애가 31, 둘째가 29 이러는데 저는 애경사 관리를 회사 애경사나 중도면을 애경사 이런 것은 정말 잠을 못 자더라고 가서 챙겼지만은 가족 애경사는 저는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부 다 집사람 아드님들 먹이에. 뭐 졸업식, 뭐 입학식, 뭐 예를 전부 다. 뭐 하다못해 저는 딱 찍게 낙인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어오면은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친구들을 데려오고 온 적이 없어요 집에. 왜냐면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지 아버지 자야 되니까. 아버지 주무셔야 되니까. 아유.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고 그러면은 정말 좀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했던 감도 좀 있고 그래도 나 믿고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또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을 한 18년 이상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맙다 하고 그런 말도 좀 해주고 싶고. 그 일 때문에도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시간을 돌아보면 일부러라도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일을 좀 잠시 좀 멈추고 좀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시는 거죠. 지금까지 가족 사진을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은 게 없어요. 다른 이런 그 분들 보고 그러면 한 아이사씩 있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가족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또 여기 뭐 녹화 오니까 우리 큰놈, 둘째 놈, 집사람 뭐 화이팅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 둘째 놈이 그 외국인 회사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데 아버지 휴가 내서 아버지 길 잃지 모르니까 제가 할게요. 왜? 그랬더니 유재석 그 형님하고 조세 형님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꼭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휴가 내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또 댄스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실 우리 아드님 댄스에서 좋습니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매 선생님에게 1초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1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황금이다. 황금이다. 예. 황금이다. 황금이다. 내 인생에서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왜 황금이다 안 물어봅니까? 아니 이미 마음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 와도 왜? 아니까. 예. 저 시간 정말 황금이다 1초가. 정말 소중하게 땀 흘려서 1년 내내 농산물을 저한테 초라하게 저를 믿고 보냈는데 그 1초 동안에 그 물건을 낙찰을 시킬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황금이지. 정말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는데 귀하디 귀하다. 그 1초가. 네, 1초. 일본 명란 시장을 휩쓸며 연 200억 매출을 기록하고 계신 2대째 한국 전통 명란을 지키는 장종수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2대째 명란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이제 그 아버님께서 보니까 77년부터 이 명란 제조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 우물만 40년을 이게 명란만 40년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제조를 하시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받으신 게 이제 우리나라 수산 제조 부분의 대한민국 명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정부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명장님이신데 수산 제조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은 아버님 최초셨고 아버님 이제 3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러셨군요. 지금도 대한민국 명장은 없습니다. 그걸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수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유례 없는 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일본 그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 세븐일레븐 그룹의 명란을 납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그거였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일본의 세븐일레븐 그룹은 되게 자존심이 그렇죠. 뭐 전통적인 아주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가능하면 쓰려고 하고 이제 이런 그룹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2009년부터 한 7년간 일본 세븐일레븐 그룹에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그게 그냥 납품된 게 아니라 그 세븐일레븐 마크를 달고 나간 제품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명란은 처음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시고 이게 그 매출이 그 당시에 한 200억 정도 생산하는 80~90%를 일본에 수출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없고 이제 거의 일본 시장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제 일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실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 일본 시장 없이 100%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본 시장을 안 가고요? 네, 아베노믹스 때문에 아베가 정권을 잡고 아베노믹스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까지 갔던 환율이 한 800, 한 9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출 대금을 엔화로 받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수출 대금을 받아도 환율로 따지면 거의 반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수출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수출했던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일본 수출 다 중단하고. 네, 오랜 침체에 시달려온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서 무제한 돈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고 있죠. 엔화의 하락은 곧 원화 가치의 상승.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곧바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본 수출 중단을 했고 이때 정말 너무 어려웠고 또 중요한 건 또 이때 국내 시장 자체가 또 아직 열리지 않는 시점이라서 사실 이제 대안도 없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사실은 2006년도에 저한테 내려오실 때
자사 공장 만드시면서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사실 내려갔는데 이게 딱 10년이더라고요. 2016년에 저희가 이제 공장을 매각하고 임대 공장으로 사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그때 그 심정이 정말 저 아버님도 그러시고 참. 네,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죄송스럽고 아팠는데 사실 아버님께서 훨씬 더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임대공 들어갔는데 그 단지 내 그 구내식당 아주 큰 게 있는데 아버님께서 점심 때 식사를 안 하러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워낙 이제 수도학교 원로시니까 이제 거기 가면 다 이제 후배들도 아는 만나고 분들을 만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되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자기 그냥 컵라면하고 뭐 삼겹밥 사주면 자기 그냥 먹겠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자학하듯이 막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사실 그 해에 또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판명이 나셔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오래 계신 여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명란 하나만 이렇게 쭉 만들어 오다 보니까 오래 계신 여사님들이 많은데 그 여사님 중에 한 분이 정년퇴임 하시면서 저희도 이제 꽃다발을 드리고 그분이 가시는데 그 회사 앞에 저희 회장님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들이 공장 사드렸어야 되는데 뒤에서 보면서 저도 진짜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사님들 애사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그런 스토리도 좀 알고 있고 이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 명란이 어디서 시작이 된 음식이에요? 원래 명란은 우리나라가 원조인. 아, 그래요? 우리도 뭐 명란을 많이 먹긴 먹습니다만 일본이 워낙 많이 먹잖아요.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시장이 한 10배 정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 시장의 한 80~90%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원조는 우리나라고. 명란이 우리가 원조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원조가 아니라 명태라는 물고기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명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에서 우리가 쌀이나 김치를 이야기할 때 수산 부분에서는 사실 명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먹었고 사실 명태라는 물고기 자체가 아주 독특하게 다른 나라들은 다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개발해서 먹었고 뭐 이름도 100가지가 넘고. 이게 명태가 살아있는 게 생태, 명태가 그쵸. 얼어있으면 동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리면 북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와, 100가지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한반도의 가장 이제 수산 쪽에서는 제일 많이 유통됐던 일종의 국민 생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나게 되면서 명태라는 물고기에 대해 주목을 했는데 일본은 명란을 더 좋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명란을 가져가고 자기들은 명태를 잡아서 한국으로 또 수출하고 이제 이런 되게 재미있는 서로 간의 교류가 좀 있었죠. 아니 그 이제 명란이 한국이 원조라는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문헌 조사를 좀 많이 하셨다 그래요? 사실 이제 역사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또 모으는 작업, 또 원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아카이빙 작업인데 네. 저희가 회사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뭐 이런 게 있어요. 세계 기록 유산에 지정된 승조원 일기를 보면 강원도에서 궁궐에 올릴 진상품 가운데 연어알젓, 대구알젓을 대납하라고 선장에 써놓았는데 명태알을 보내어 일이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고 17세기 말 숙종 때 문신이었던 최창대가 쓴 수성가를 보면 어부들 날마다 잡아온 명태어 상과 같이 쌓여서 셀 수 없네. 300냥이 바로 500냥 되니 매일 영서상인에게 팔린다네. 라는 이런 시구절이 또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중에 아까 승정원 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명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이제 문서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연화를 보내라고 돼 있는데 없어서 이제 대구알 보내도 된다 보냈다. 했는데 근데 실제로 도착한 거 보니까 명란이다. 그 당시부터 이제 명란이 되게 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최창대 같은 경우에는 상까지 쌓였다는 게 이미 1691년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명태가 진짜 많이 잡혔나 봐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주대학교 강정교수입니다. 1700년대 교린수지라고 하는 자료.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공부하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명태는 함경도에만 삽대다.
일본인들조차도 즉 지식인들조차도 명태가 조선의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95년에 해경궁 홍씨가 환갑잔치를 이제 수원 즉 화성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기록이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수라상에 명란젓이 명확히 딱 들어가요. 명태란해. 해자가 봐도 뭐냐면 젓갈을 담다 또는 젓갈. 명란젓이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활발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굉장히 즐겨 먹었던 우리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이상 제주대학교에서 유퀴즈 고전지식 리포터 강원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인근해에 요즘 그 뭐 이제 남해글 해가지고 사실 네. 명태가 지금 없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은 이제 사라졌고요. 그러니까요. 명란이라는 것이 명태 알인데 명태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명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400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명란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 넘어가서 국민 음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통을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단과 전쟁이 하나이고요. 분단과 전쟁 때문에 서로 간의 기억과 교류가 끊기면서 그래 됐던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사실 경쟁적인 남해 이것도 그러니까요. 이제 전쟁의 영향일 수는 있는데 서로 너무 이렇게 경쟁을 잡다 보니까 어장이 없어져서 제가 사실 2006년도 들어왔을 때 명란 제가 보고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 폐허 내지는 황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란 시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속 이제 수출 중심으로 비즈니스 해왔던 이유도 명란 시장이 없어서 이제 사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본 명란이 유명해졌을까요? 그 일단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명란이 입에 맞아가지고 명란을 잘 들고 가거든요. 원래 전통 명란은 좀 짠 젓갈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저염화시켜요. 네, 근데 저염화시키는데 자기들이 가스오다시나 청주나 미림 이런 거하고 되게 익숙하니까 요게 절여가지고 이제 저염화를 시키는 제법을 개발하는데 그 제법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 강점기 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일본 사람.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카라시 멘타이코 창업주 가와하라 도시오라는 그 사람이 해방 이후 후쿠오카로 넘어가서 식료품점을 만들었는데 초량 부산에서 먹던 명란젓의 맛을 잊지 못해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명란젓을 출시한 것이 카라시 멘타이코라고 얘기를 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제강점기하고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명란 이런 음식에 대한 맥이 끊겼을 때 요 이제 후쿠오카의 대표 특산품으로 요 명란이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명란 시장의 한 80~90%를 일본이 장악하게 되는. 맞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질문과 과제를 물려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황무지와 폐허 같은 시장에서 명란을 가지고 평생 어떤 자기가 바라는 명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싸워오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과정 또 자신만의 어떤 과제를 푸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어받아서 저만의 색깔로 응답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명란의 세계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진전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또 하늘나라 가면 또 만날 거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또 제 목표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그 조남지대 관악산 쇼케이스가 또 다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던 그 뒤에 계시던 그 두 분에 대한 그 화면은 그 두 분이 살리셨죠?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 줄게. 나는 지금 취했어. 그냥 전화를 걸었어. 보고 싶다. 미치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이쪽 오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간 감자 과자만 연구한 베테랑입니다. 리언 감자연구소 황순원 연구원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실제로 과자 회사에 감자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계실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감자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감자 원재료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거의 한 33년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 연구원은 그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저같이 뭐 감자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원료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네. 감자 연구소에 한 10여 명이 있고요. 아, 그분들은 진짜 감자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군요. 감자만 예, 못 빠져서. 아, 근데 약간 그때 얼굴 표정에 좀 약간 이제 좀 지겨워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까? 감자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자 과자도 무지하게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평가도 하고 많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감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자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금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좀 약간 감자 아니죠? 아, 조금 긴장돼서 그래요. 아, 그러신 거죠? 저도 이제 감자칩을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떤 감자 과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번에 그 스테디셀러의 이제 폭집 오리지널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감자를 좋아합니까? 네,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아주 좋아하고 최애 감자는 뭐 과자는 같이. 아니,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진짜. 뭐 어디 마트에 데려가라고. 아, 무조건. 야, 연구원님 대단하다. 와. 회사에 감자 과자가 한 종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팥이 위에 뭐 치, 뚝 감자칩, 감자, 감자, 감, 그리고 또 리얼 치즈 칩, 그리고 톡, 그리고 석 감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정도가 있다고 예, 그 홍보팀에서 꼭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일단 나오기 전에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아, 교육까지는 아니고 예. 살짝 뭐 흘러듣는 아, 그 얘기를 정도. 조금 예.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 들으셨어요? 일부 좀 있죠. 뭐를 뭐 상대 경쟁 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언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없다. 예.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저희 지금 이름이 자사 감자칩이 뭐 당연히 최고라고 뭐 각자 뭐 회사에서는 뭐 다니시는 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몇 번 돌려보겠는데요.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국내에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이거 이 장면만 몇 번을.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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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아니 근데 이게 또 타사의 그 과자나 이런 것도 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뭐 신제품 나오거나 그럴 때 궁금해서 뭐 먹어보고는 하는데요. 예. 굳이 뭐 제 입맛에 맞는 것은 그건 어떠세요? 에이스. 그게 이제 품질적으로는 우수하죠. 예. 예. 궁금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예, 눅눅해진 과자를 다시 새 것처럼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과자가 눅눅해지는 건데요. 뭐 그럴 때면은 뭐 보통은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0초, 15초 정도만 좀 돌려면은 그 눌러붙었던 수분이 이제 증발하면서 다시 좀 바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팁인데요, 이거? 하지만 이제 뭐 며칠씩 개봉돼서 있는 상태라면은 그건 힘든가요? 기름하고 공기가 이제 산화돼가지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편의점 가셔가지고 다시
맛 좋은 감자 드시는 게 좋을 것 다시 같아요. 사 먹으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식용 감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입된 감자를 가지고만 이제 감자칩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의 이제 품질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제품은 좋은 원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원칙 하에 저희 감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감자 연구소가요? 강원도 평창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자가 주로 또 강원도에서 또 굉장히 좋은 감자들이 예, 좀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국내 감자 연구미 시감자 생산의 메카가 바로 이제 강원도 거기죠. 평창의 이제 대관령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이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외부의 병해충 유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자 연구나 시감자를 생산하는데 뭐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많은 감자들을 모두 이 연구소에서 다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다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전국에 뭐 한 400여 계약 농가, 계약 재배 농가하고 약 300만 평 규모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원료를 감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칩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감자도 따로 있습니까? 뭐 대서와 두백 품종으로 원료 감자를 생산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전분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식감적으로 더 맛이 있고 감자칩 색깔도 밝게 표현이 돼가지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더 먹음직스러운. 아 그래서 감자칩들이 그렇게 색깔이 하얗게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맛을 이제 오감으로 느끼니까 시각적인 맛 네, 이런 것까지도 뭐 회사에서 뭐 며칠 교육을 하셨나 봐요. 뭐 예, 상당히 한 17년 이상 하고 들은 게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제가 그 칩을 먹었거든요. 맥주랑 딱 해서 한 잔 먹고 또 그르릉 안 했어요. 네, 어제는 그르릉 안 하고 그냥 해서 칩 하면서 먹었어요. 맥주 한 잔을 많이 맛있어요. 칩 하면서. 그거 거기다가 치즈 뿌려가지고 렌즈 돌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특히나 그 오 하는 감자 있잖아요. 아 예. 네, 그거는 예. 이제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거는 저도 많이 해보시죠. 애용합니다. 그 오지 치즈 이렇게 알죠. 품종에 따라서 뭐 이제 국물 요리에 또 어울리는 감자가 있고. 예, 맞습니다. 이제 국물 요리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알려진 품종이 이제 숨이나 뭐 조풍 이런 품종인데요.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수분이 많고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감자류입니다. 찌개에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닭볶음탕이나 뭐 감자탕, 감자국 이런데 뭐 이런 국물 요리에 적합한. 예전에 그 돼지 감자도 맛있던데 돼지 감자. 아, 뚱딴지라고 부르는 돼지. 예, 뭐 감자 차로도 먹고 약효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 맞아. 건데, 예, 예. 예. 아니 감자 진짜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국내 국민들의 1인당 소비량이 한 15kg 정도 연간 소비량이. 연간?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적어도 한 4-5배 정도는 더 먹지 않을까. 감자를 뭐 쪄먹는 거를 주로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감자전을 좋아하십니까? 뭐 어떻게 드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뭐 감자전을 가장 좋아하고요. 예. 예, 뭐 비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막걸리 한 잔과 같이 드시면은 감자전 맛있죠. 저도 감자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감자전 참 좋아요. 저는 간장에다 청양고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예. 맛있죠. 감자전이 또 갑자기 확 땡기네요. 감자전 맛있어요. 저는 감자 튀김 정말 좋아합니다. 감자 튀김.
케첩에다가 딱 예. 갓 튀겨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 튀겨냈을 때 털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예. 야, 그 뜨거울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가공용 감자를 좀 구하실 수 있으면은 집에서도 뭐 쉽게 하시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에서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썰어서 감자 이제 높은 온도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사 먹는 게. 그렇죠. 집에 또 기름 다 튀고. 혹시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과자를 하나 먹어야 된다. 딱 죽기 전에. 네, 죽기 전에. 질문이 좀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유언 한마디 하시고 과자 한 입 하고 가자. 근데 죽기 전에 과자를 먹어야 돼요. 과자 먹어야 돼요. 거기가 또 여기 지금 오늘 땅콩. 왜 땅콩을? 땅콩도 제가 좀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예, 최애 두 번째. 땅콩도 참 맛있어요. 예, 맞습니다. 질리지 않고. 네, 땅콩 안에는 땅콩 안 먹고 겉에만 먹을 때 있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래서 겉에 것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함께 먹어야 돼요. 예. 겉에 것만 먹으면 약간 땅콩하고 같이 먹어야지.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변이나 내가 개발한 세상에 없는 레시피가 있으십니까? 가끔 뭐 저녁 시간에 아내가 그 감자 와플을 좀 만들어 주거나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뭐 아내가 직접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끔 해주는데 와플 기기에 이제 위아래 이제 버터를 살짝 바른 다음에 삶은 감자 원형 그대로를 눌러서 한 4, 5분 정도만 더 구워주면은 그걸만으로 이제 감자 와플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그럼 한번 해보시죠. 와플 기계부터 또 사야 되네. 근데 일이 좀 커지죠. 와플 기계 이게 또 커지네. 이게 많이 저렴해져가지고요. 뭐 크게 부담 안 되죠. 그래요? 근데 와플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빵도 거기다가 해서 먹고. 요즘 그 와플 기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도 그렇고. 와플 기계 사실 거예요? 아니요. 혼자 사니까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뭐 저에게는 뭐 지난 한 2014년도가 뭐 제가 많이 의지했었던 저희 아버지가 뭐 7월달에 갑자기 병을 확인하시고 한 달도 못 채우시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건가? 가족들한테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인생의 아주 쓴맛 뭐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병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뭐 7월 초에 아셔가지고 8월 초에 이제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랬고 그해 이제 뭐 하반기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게 눈물이 좀. 예.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많이 뵙지도 못했었고, 뭐 그 한 달 중에는 또 중국에도 한 일주일 이상 또 출장도 갔다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가실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아버님께 꼭 좀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뭐 있습니까? 뭐 그냥 가끔씩 뭐 항상 아버지께서 저한테 장난스레 촌놈이라고 부르시던 그 말씀이 좀 계속 좀 가끔 듣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또 이상하게 그 6월부터 뭐 10월까지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그 교육 대상자로 선발돼서 뭐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뭐 아버지를 여였던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여가 시간 빈틈을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냥 좀 그 힘든 걸 좀 잊어보고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뭐 최종 평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이 또한 뭐 그 당시 아버지께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뭐 마지막으로 선물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지 않았으면 막 꼭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막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예. 묵뚝뚝하기 그지없으셨던 분인데도 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해도 조금 뭐 감정이 올라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가셔가지고